다음 스틸 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전원백수 가족의 똘똘한 딸 기우의 동생 기정이 등장을 했는데요. 좀 현실적이고 야무지죠. 이 가족은 어쩌면 기정이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끌려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무지고 당찬 딸인데 처세술이 뛰어나요. 그리고 기우 오빠가 인정을 하잖아요. 아, 넌 우리 가족이랑 좀 다른 것 같아. 너가 좀 달라. 이런 식의 말들을 하잖아요. 영화를 보면 볼수록 도대체 이 야무진 여성이 왜 백수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가족이 왜 가난하고 백수로 살 수밖에 없을까는 기생충을 지탱하는 가장 큰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는 심적으로 가장 많이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 혹시 그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근데 기정이는 그 누구보다 계속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도, 저희 아빠도, 우리 오빠도.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서로를 구박하거나 너 왜 돈을 벌어오지 않니? 라는 말을 저희는 서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돈은 없지만 비록 사랑이 너무나 가득한 그런 가족,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기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의 이런 자신감이나 이런 당당한 모습들, 그리고 똑부러진 모습들은 좀 그런 부모님, 이제 사랑이 가득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정이는 그 누구보다 노력을 했고 언젠가는 취업을 할 거고, 네, 다 그렇잖아요. 그쵸? 언젠가는. 다 그렇죠. 언젠가는 뭔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두 남매가 굉장히 절실하죠. 다음 스틸이 아마 이 두 남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백수 가족의 딸이자 기우의 동생 기정과 그의 오빠인 기우의 모습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감독님께서 이 둘의 매칭을 어떻게 떠올리셨을까? 그러니까 최우식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부터 이미 점찍어 됐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고 박수정 배우를 어떻게 동생으로 캐스팅하실 생각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현장에서 남매를 연기했던 이 두 배우의 호흡, 서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모든 분들 아시다시피 박소담 씨 연기 너무 잘하는 건 모두가 다 전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라서 이제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니까 계속 궁금증이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둘이 같이 한 적은 없었죠. 드라마건 한 번도, 그죠? 네. 그래서 처음이잖아, 그죠? 근데 우연히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사진을 같이 이렇게 붙여보게 됐어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각도별, 표정별을 모아가지고 사진을 쫙 나열해 보니까 정말 아까 얘기한 사진관에 가족 사진 보는 것처럼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대조되는 느낌, 그러니까 음식 기우는 약간 이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안쓰럽고 뭔가 이렇게 유일하게 잠깐 카리스마 있게 보인 게 다혜 앞에서 기세 아까 얘기할 때 그건 아마 민혁이 박서준 씨랑 얘기할 때 했던 말을 흉내낸 걸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을. 정신 차려 정신도 흉내내는데 되게 다운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흉내내잖아요. 그래서 민혁이 흉내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리플리 현상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서준 씨가 했던 대사를. 그래서 그게 유일하게 기세에 있는 거고 진짜 기세는 사실 기정이가 갖고 있죠. 카리즈마. 첫 장면에서 이미 다 끝나잖아요. PC방에서 담배 피다가 여기 금연인데요 하면 가져와봐 해가지고 거기다가 죄를 털잖아요. 그게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던 거와 좀 다르게 묘사된 장면인데 새로 만들어서는 찍은 샷인데 거기서 어떤 기정이의 카리즈마는 이미 딱 세팅돼 버려서 나중에 보면 거의 연교를 가지고 놀듯이 하잖아요. 함께 검은 상자를 열어보시겠어요? 그거 하면서. 그래서 기우와 기정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오빠 여동생의 관계 뒤집힌 듯한 기우가 더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얌전하고 기정은 더 이렇게 기세가 그야말로 카리스마가 있고 또 보면 기우가 보면서 느끼셨나? 기우가 방이 없어요. 집에 여동생한테 이제 뺏긴 건지 아마 양보했겠죠. 다 큰 여동생이니까. 기정 방이고 화장실이랑 엄마 아빠 방 사이 이렇게 있잖아요. 골로 쏙 들어가잖아. 기우 너는 그러니까 잠을 소파에서 자는 거 아니니? 침대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또 장남으로서의 희생인 거지. 그런 남매인 거죠.
초면에 저희 네. 그 세트 처음 갔을 때 마루에 있는 그 소파에 오늘 기호야 여기가 이제 너 침대야.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봤으니까 아니 저 방도 없나요? 그래서 그 소파 옆에 책장에 네 물건들 다 있잖니 미술팀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방을 같이 썼겠지. 근데 이제 크니까 이제 분리돼 나오면서 너는 그냥 기우는 방이 없는 신세가 된 거죠. 아,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자꾸 안쓰러워지네요. 뭐 가운데 자리가 푹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기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박수담 배우 아까 초면이란 말 잠깐 했었는데 두 분이 초면에 남매 연기하기는 괜찮으셨어요? 현장에서 한 분 어땠어요? 아니 저희 밖에서도 거의 현실 진짜 기후 기정처럼 제가 좀 손이 많이 가요. 많이 가요. 기정이가 이제 많이 예, 챙겨주죠. 이런 정말 실제 오빠의 그런 연애하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웃기잖아요. 이 오빠가 그 다혜에게 하는 그 대사들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있을 때 정말 왜 저러지? 아 저렇게 하는데 넘어간단 말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치명적이었어. 네, 치명적인 매력이 발현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스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말 오래 기다리신 장혜진 배우님의 스틸이 등장을 했습니다. 백수 가족의 아내이자 엄마 충숙을 연기하셨는데 근데 정말 스틸과 많이 다르시죠? 그리고 뭐 혹시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이란 영화를 보셨으면 익히 이 배우를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오늘 누가 오셨나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이 변화를 겪으셨는데요. 영화 속에서 그 해머 던지기 메달리스트 출신인 만큼 좀 외형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야 할 테고 본 감독님이 좀 뭔가 몸이 우직하지만 날렵하게 움직이는 캐릭터 같은 것들을 주문하셨다고 듣긴 들었는데요. 캐릭터를 위해서 좀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셨던 것 같으세요? 일단은 기사에 나갔던 것처럼 처음엔 사실 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말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서 스포 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나 제가 아줌마이다 보고 수다도 많다 보니 혹시나 말하다가 어떤 말을 뻥뻥 터뜨릴까봐 저에게 특별 훈련이 많이 왔었거든요. 오늘 얼마나 속 시원하지? 일단 외형적인 모습은 살짝도 불려야 했지만 감독님이 지금 저희가 편집이 돼서 안 나온 장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마가 무리를 싹 지나가듯이 이렇게 정말 그런 주문을 하셨었어요. 뚱뚱한 하마가 무리를 지나가듯이 상상이 되세요?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봐야 상상이 될 것 같아요. 하마가 무리를 걸어가는 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치 뚱뚱한데 뭐가 스르르한 느낌? 바퀴가 이렇게 안 보이는 바퀴가 달려있는 느낌? 근데 사실 저는 충숙이라는 캐릭터를 저에게 맡기신다고 했을 때 너무 이해가 안 갔고 우리들을 물론 보신 분들보다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엄마로 나오는데 그 모습에서 어떻게 충숙이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저를 맡기려고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해가 안 돼서 촬영 전날 정말 이거는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촬영 전날까지도 전 너무 힘들어서 그날 첫 촬영날 이 기우와 기정의 첫 촬영이 있었고 그걸 보러 갔는데 감독님이 그 다음날이 제 첫 촬영인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도대체 나를 뭘 믿고 리딩 한 번 한 게 단데 어떻게 연기하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식사 때 충숙이는 이럴 것 같아요. 가끔 던지시는 거 그 말씀이 다였는데 모든 걸 나에게 맡기시지? 제가 너무 부들부들 떨려서 감독님은 저랑 말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대로 놔두실 거예요? 잘하면서 괜히 라고 했더니 감독님이 첫 촬영 끝나고 바로 이제 저랑 면담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두려운 마음에 한 시간 반 정도 혼자서 주저리 이상한 말을 막 두서없이 막 했더니 감독님 가만히 듣고 계시면서 잘할 수 있어. 지금처럼 그랬어요. 잘하면서 왜 그래? 내일 봅시다.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결국 소득이 없네요.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뭐라도 되겠지 이러고 갔는데 제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던 거였죠. 막상 촬영장에 가니 모든 것들이 다 완비가 돼 있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몸에 감독님 원하시는 느낌이 다 나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피자
제 첫 촬영이 피자집이었거든요. 이렇게 앉아있는. 이 앉아있는 자세만으로 어머 됐다. 이렇게 마음이 훅 모여서 그 다음부터는 연기 특별히 뭐 충숙이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저 그 왼쪽에 보시면 저희 산수경석을 열심히 닦고 있잖아요. 저게 무슨 이제 아들이 처음으로 돈벌이를 하러 나가겠다 했을 때 먹을 거나 사오지 하고 난 다 저걸 무시했던 돌덩인데 저렇게 열심히 닦고 있으면서 그래도 혹시라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닦고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말 실제 소품에 메고 있던 가방의 모서리가 헤어진 거예요. 너덜너덜했었어요. 그거를 본 순간 어머 이렇게 섬세하게 소품팀이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충수기에 너무 이입이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 가방 하나 변변하게 어머 나 또 눈물 나네 그래. 이래서 저희가 항상 특별훈련이 이거 필요해요. 감정이 풍부해요. 진숙이. 오늘 정말 순간적인 찰나의 장면을 딱 두 개 찍으셔서 저도 너무 사랑하는 사진이에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모습인 것 저희 같아요. 또 의상이 여기 팔뚝이 노출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굵은 팔뚝이 잘 드러나게 돼 있고 의상도 다 그렇게 계산이 되긴 한 거죠. 이 가족의 이름이 그러니까 영화 제목은 기생충이고 기의 그 돌림자와 충숙으로 나눠지는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들었어요. 이 가족의 굉장히 어떤 단합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기생충 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이름에도 영화의 어떤 느낌을 살리는 어떤 배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칸의 기자회견에서 장혜진 배우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준비한 것보다 언제나 더 정확한 본 감독의 디렉팅, 이분이 배우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배우분들 중에 방금 뭐 무리를 어떻게 하나요? 아무튼 뭐 이런 표현처럼 뭔가 정말 기억에 남는 꽂혔던 어떤 디렉팅 같은 게 혹시 있으신 분 계실까요? 물 마시는 최우식 씨는 없는 것 같고 혹시 뭐 감독님의 캐릭터 디렉팅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자꾸 저도 모르게 우식 씨 표정을 관찰하게 되는데 기죽지 마요. 지금 너무 숙제하는 표정으로. 네,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혹시 얘기 중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까요? 네, 극과 극의 가족의 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 속의 또 하나의 캐릭터라고 할 만한 것 같아요. 반지하 집 그리고 박사장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이 집들이 두 가족이 살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모습 같은 것들을 대변하기도 하죠. 이게 감독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듯이 이하준 미술 감독과 그 팀의 공으로 만들어진 세트들입니다. 실제로 세트를 지어서 촬영을 한 것이고요. 제작진끼리 계단 시네마라고 농담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집안의 어떤 계단의 이미지, 수직의 모티브 같은 걸 통해서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의 계층을 드러냈고요. 또 평소에 고 감독님이 존경을 계속해서 밝혀오신 김기현 감독님의 영화들에서도 이 계단은 중요한 모티브이기도 하죠. 기택가족이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건 좀 슬픈 것 같아요. 왜 슬프냐면 이게 애매하게 밖이 보여서 더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지하도 앞이 이렇게 막혀서 보이지 않는 반지하들도 있는데 이 표현을 감독님께서 하시기를 지하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지상으로 믿고 싶어지는 공간이라는 표현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가족의 반지하 그리고 이 박 사장이 사는 집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시면서 쓰신 거죠? 특히 또 이제 이 부잣집 있잖아요. 이성균 부부의 이 부잣집은 뭐 영화 60% 이상이 다 거기서 벌어지잖아요. 보시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비밀이 많잖아요. 거기. 그리고 엿듣고 엿보고 이쪽에 인물이 움직이는 게 저쪽에서는 안 보이고 그런 구조들이 오밀조밀하게 잘 설계돼야만 스토리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쓸 때 이미 인물들의 동선이나 뭐 누가 어느 각도에서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를 놓고 이미 배치를 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다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그려서 이렇게 요구를 했죠, 미술 감독님한테. 근데 이제 그 구조를 갖고 이제 미술 감독님은 또 이 집을 지어야 되니까 건축가 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한 그 구조를 보여주면 그 이제 실제 건축하시는 분은 누구도 집을 이렇게 짓지는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건축가들이 보면 이거는 황당하다. 근데 저는 계속 또 이렇게 해달라. 나는 스토리텔링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미술 감독님이. 근데 이제 저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도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냥 진짜 집 같잖아요. 그렇게 되게끔 이하준 미술 감독이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소화를 해낸 거죠. 그리고 반지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상이고 싶은 느낌, 또 말 그대로 반은 지상인 거니까. 그래서 안에서 밖을 보는 데서 보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인들의 그 종아리 발과 지나가는 차의 바퀴가 보이면서 이제 그 느낌이 확 나겠다. 그래서 영화 첫 장면에 보면 일부러 차도 바로 앞으로 창문 앞으로 지나가게 했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햇빛이 들어오지만 나중엔 거기서는 검은 구조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지하 구조 자체가 그 비전에는 드라마에 이제 그 맥들이 있는데 그게 참 여러 가지 느낌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외국에 없는 주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 자막할 때도 세마이 베이스먼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적으로 자막을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루마니아 기자님이 딴 기자회견 때 달려오셔갖고 우리도 반지하 있어요. 되게 기뻐하면서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닌데 루마니아였나 라트비아였나 어쨌든 동유럽 쪽에 한 분이 와서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공간의 이미지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물들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상징, 계획 이런 식의 어떤 모티브들, 수직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햇빛의 어떤 사용들 이런 것들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상징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다시 돌아보시면 영화가 훨씬 재미있어질 거라는 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현장에서 질문을 2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오늘 오신 현장단에서 질문을 2개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쓰는 굉장히 치사한 방법이죠. 봉준호 감독님 한 분 골라주시죠. 여기 제일 앞에 안경. 네, 손을 들고 계신 감독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손을 잠시 들고 계셔주시겠어요? 네. 영화 우선 너무 잘 봤고요. 봉준호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기생충이라는 걸 어떤 계기로 제작을 하게 되셨는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기로? 네, 어떤 스토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생각하셨는지. 촉포괄적인 질문이신데 왜 했을까? 이제 제가 옛날에 괴물 같은 거 이제 처음 개봉할 당시에는 잠실대교에 매달려 있는 이상한 물체를 봤다는 둥 그런 이제 최초의 발상하게 된 계기 같은 거를 명확하게 사건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생충은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바지에 묻어 있는 얼룩처럼 분명히 바지에 얼룩이 또렷하게 있는데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묻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을 때나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저한테 왔어요, 기생충. 근데 2013년 겨울에 설국열차 후반 작업하고 있을 때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는 명확해요. 부잣집, 그다음에 가난한 집 두 가족을 놓고 영화를 찍고 싶다. 2개의 집을 중심으로. 그래서 처음에 제목이 데칼코마니,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같은 거 해보셨죠? 그래서 2개의 가족이 이제 좌우 대칭처럼 그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었던 건데 어쨌든 처음부터 부자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2개의 가족, 그들이 이상하게 섞인다. 이런 출발점은 이제 명확히 있었더랬죠. 네. 감독님께서 여기까지 공개하신 뒤에도 우리가 쉽게 의문을 거두지 못하고 아니다, 기생충이 나올 것이다, SF일 것이다 이런 식의 오해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야 감독님께서 좀 속이 시원하시지 않을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개봉으로 보여주고 계실 텐데요. 다음 질문 하나 받아볼 텐데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질문은 조여정 배우님이 한 분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저요라고 이럴 때 보면 참 그 전광판의 힘이라는 것이 저요라고 쓰셨던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 손님 관객분요.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이제 물난리가 난 다음에 체육관에서 이제 기택이 기우한테 무계획이 계획이다. 계획을 짜면은 이제 계획대로 안 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봉준호 감독님은 이제 영화를 제작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통해서 제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로 넣으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태기에서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거기 담겨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보면 뭐 기태기 그동안 해온 일이 그 기사식당 대사 나올 때 보면 얼핏 나오잖아요. 뭐 치킨집을 했다가 이 사람이 안 되고 뭐 치킨과 카스테라 사이에 발레를 하셨던가 아니면 고아핀가든가 어쨌든 본인도 헷갈려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충숙이 헷갈렸구나. 근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뭐 하나 성공적인 게 없었고 다 이제 좌절했다라는 느낌이 거기서 말한 치킨, 카스테라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계획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계획들은 번번이 이제 좌절된 거죠. 근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삶의 궤적들이 아픔으로 있고 참 아들에게 차마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오죽하면 그 지경에 이르러서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아들한테 꿈과 희망은 못 줄망정 최고의 계획은 무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게 쓰라린 말을 하는 건데 그때 그 체육관에 가 있는 상황 자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서글픈 상황이고 그래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이고 가장 영화 전체에서 보면은 뼈 아프고 쓰라린 말인데 그게 이제 최우식 군을 기우가 이제 더 산수경석을 꼭 껴안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그 분기점에서 나오는 대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콘티르상으로도 그렇게 드렸지만 그리긴 했지만 이제 송강호 선배님께 부탁드렸던 게 이렇게 눈을 가리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 상태에서 대사를 입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마더에서 김혜자 선생님 춤출 때도 잠깐 그런 포즈가 있긴 한데 어쨌든 자기 눈을 자기가 이렇게 한 상태로 막 이 밑에만 보이고 말을 하는데 그 느낌이 좀 더 슬프기도 하고 뭐랄까 눈앞이 그야말로 막혀있는 느낌 있잖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장님처럼 막혀있는 느낌이라서 그런 동작을 자세를 부탁드렸던 것 같아요. 기택의 가족이 흥미롭게도 계획에 대한 대사가 하나씩 꼭 있더라고요. 뭐 계획도 없지 하는 사람도 있고 계획이 뭐예요 하는 사람도 있고 계획에 대한 말 하다가 기택도 오늘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누군가에게 뭐 그런 대사를 하죠. 계획이 뭐야 계획도 없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장면이랑 아들에게 무계획이 계획이다라는 말 할 때 그 장면이 동시에 연상될 때 어떤 울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저희가 질문 하나를 짧게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받아볼 텐데요. 사이드 쪽 관객 중에 한 분께 질문을 받아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 선택은 박소담 배우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양손을 번쩍 들고 계신 분. 네, 지금 일어서 계신 네. 분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일단 잘 봤고요. 다시 한번 칸영화제 수상 축하드립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스틸에 이제 산수경석이 나왔는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사건의 뭐 발단을 의미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당황스럽네요. 영화 그 전체적인 어떤 주제를 또 함축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께서 그 산수경석에 꼭꼭 숨겨놓으신 의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영화가 후반부에 장르가 급변하잖아요. 뭐 스릴러적인 분위기도 있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께서 지금 2가지 차기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라도 혹시 공포 영화를 좀 연출해보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뒤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호러 영화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항상 제 영화가 이렇게 장르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을 난감하게 만드는데 또 마찬가지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아주 공포스러운 사건을 다루는 영화다 라고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포 영화일지 아니면은 액션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서울 한복판에서 대낮에 벌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을 다룬 영화를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산수경석. 그 산수경석은 이거다 라고 이렇게 딱 그 규정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산수경석이 가진 여러 가지 면면들을 한번 그냥 나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민혁이란 인물, 박서준이란 인물이 이 모든 사건의 어떻게 발단이 되잖아요. 와가지고 얘 한번 가르쳐 보겠냐고 해서 차마 상상도 못할 엄청난 파국까지 흘러가게 되는 건데, 이제 민혁이란 인물은 처음에 와서 이제 나오고 이제 퇴장하면 다시 등장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인물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산수경석 자체가. 그리고 그 민혁이가 박서준 씨 캐릭터가 부잣집 애잖아요. 이게 기우랑 절친이지만 이렇게 집안 환경이 되게 다르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육사 때부터 이거 모았는데 뭐 이 돌이 뭐 수석이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그 2층 저택에 사는 애처럼 여자들 있죠. 뭐 되게 외국제 좋은 스쿠터를 타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정신 차려 정신, 뭐 기세도 되게 좋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돌에 수백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세계인 거죠. 그 세계, 다른 세계.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이제 기우 스스로가 상징적이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얽히고 설킨 사건 전체를 뭐 상징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저기 뭐 그 돈을 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제 편지 기우가 하면서 근본적인 계획입니다 할 때 그 산수경석을 다시 맑은 햅쌀이 나는 시냇물에 이렇게 넣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되돌려서 처음으로 다시 깨끗하게 돌아가고 싶은 느낌 같은,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극복되거나 다시 애초에 없었던 일처럼 하는 느낌, 그것도 산수경석으로 표현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거 아마 보셨을 텐데 이렇게 그 침수돼 가지고 그 반지하 이제 구정물이 꽉 찼을 때 기우의 시점화면 같은데 이렇게 돌이 자기 혼자 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돌이 스스로 떠오르고 이렇게 기우가 딱 그걸 잡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약간 판타지, 그러니까 환각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돌이 자기를 따라온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기우의 약간 기우가 약간 맛이 가는 느낌이 있어요. 후반에 가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그 느낌도 뭐 산수경석이 또 표현해 주는 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다시 보실 기회가 있다면 그 산수경석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는 것도 이 영화를 좀 즐겁게 보는 방법이 아닐까. 누가 어느 손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느 위치에 그 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람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민혁의 존재에 대해서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사실 가장 불쌍한 인물이기도 하네요. 이 모든 사단을 나중에 알았을 텐데 어떤 기분이었을지 이런 생각도, 그런 궁금증도 갑자기 들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진행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시간이 모자라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워낙에 얘기할 것이 많은 영화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송강호 배우님부터 우리 현장관에 계신 관객분, 그리고 인천을 포함해서 생중계로 보고 계신 그 전국 17개 상영관 관객 여러분들께도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봉준호 감독께서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한 것은 봉준호 감독도 뛰어난 예술가이지만 사실은 그 예술가를 키운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이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고 기생충이라는 작품도 만들어 주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좋은 작품 계속 만들고 그러겠습니다. 기생충 많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단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 봄에 봉준호 감독이 만나가지고 촬영하고 처음 미팅부터 칸 영화제 초청 수상,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성원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처럼 다가오는데, 이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선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이랑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로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요즘 행복하고요. 네, 이제 막 개봉을 했을 뿐인데 이미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또 영화를 볼 관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느낀
재미를 다른 분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본 분들과만 소통을 해주시는 네, 약속을 믿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소문을 내고 싶겠지만 그것도 또 되게 어렵고 그래서 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기운차게 저희 영화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좀 더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막 이제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작년 2018년 정말 기생충으로 인해 저는 너무나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작품이고 그 에너지, 제가 받았던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저도 영화로는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고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는 게 너무나 오랜만이라 좀 떨리기도 했는데 연기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정이를 하면서 제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더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를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책스럽게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알아요. 정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제가 같이 참여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많은 감정들을 여러분과 어떻게 소통을 더 많이 해야 할지 이거보다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영화를 더 많이 보시면서 지금 오늘 한 번 보셨던 것보다 사실은 두 번, 세 번 보시면 더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뭐 많이 보세요라고 굳이 강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첫 번째 봤을 때보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더 많은 게 보여서 정말 희한하다. 사실 제가 나온 걸 계속 많이 보고 싶진 않거든요. 제 연기도 막 싫은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근데 그런 힘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힘드시거나 뭐 기분이 좋으셨다거나 술 한잔 하시고 싶을 때라도 영화 보시고 나서 수다를 떨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 말고 두 번, 세 번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불과 며칠 전이지만 어쨌든 칸느 영화제는 과거의 일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물론 상을 받은 것이 기쁜 일이고 영광스럽긴 하지만 꼭 이 트로피에 뭐 투사시켜서 이 영화를 트로피를 눈앞에 걸어놓고 뭐 이 영화를 볼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상과 무관하게 이 영화 자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미와 활력과 웃음과 공포와 슬픔 같은 것들이 그 뒤범벅돼 있는 영화 자체의 재미를 다들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여기 앉아 계신 배우들이 뿜어내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또 그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생생한 그 감정 자체를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 또 그렇게 영화에 빠져들기 위해선 사실 영화의 어떤 중요한 스토리의 굴곡과 고비고비들을 모르는 상태로 흠뻑 그 영화를 체험하는 게 사실 좋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스포일러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강력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매너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기생충의 기제를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개봉하는 기생충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안 되게서 가져가요?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해. 아, 오늘 약간 아웃부터 너무 힘들었어. 3시간 동안 여기 앉아있어. 힘들만 다